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고흥군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시비가 일고 있는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자 선정 업무를 건설과에서 군정혁신단으로 이관하고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 직원이 제안서를 개봉 열람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해당 직원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의혹 해소와 공정한 처리는 물론 앞으로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의 상생 발전 문제는 지역사회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지원보다는 투자를 통한 동반 성장을 촉구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의회가 최근 포스코 상생발전과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포스코의 투자를 촉구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신규 투자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배경입니다. 포스코가 앞으로 5년간 45조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거점 도시는 포스코 이윤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광양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벤처밸류와 1조 원 규모의 벤처 펀드 조성 등 실질적인 지역 협력 사업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신규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사항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사회 벤처밸류 조성과 또 1조 원規模의 벤처 펀드 조성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광양 시민이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해달라. 의회의 결의안은 기존의 지원 형태 환원보다는 신규 투자로 동방성장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변화된 시각도 반영됐습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가동 30여 년간 4천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이번 결의문 채택이 지역기업 육성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산단 LG화학이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한검하수 회복수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만 60세 이상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 가운데 23명을 대상으로 상한검하수 수술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상한검은 신체 노화로 눈꺼풀 등이 처지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부작용을 초래하는 안과 질환으로 LG화학은 2012년 이후 7년째 156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불친절한 민원 접수나 행사 관련 협찬 요구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을 포함해 부당한 업무 강요와 사적 용무 지시 등 공무원 사이의 갑질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와 신고함 등으로 사례를 접수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성비위 행위자의 경우 의원 면직 금지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고흥군의 올해 현재 인구는 6만 6천여 명입니다. 매년 1,000명씩 줄고 있는데요. 고흥군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크게 늘립니다. 하지만 일자리와 교육 여건 개선 없는 출산 장려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현재 24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장려금 300만 원과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돌 축하금 50만 원 지급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출산 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논란 끝에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서 현재 출산 장려금은 도내에서 광양시가 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의 시군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출산 장려 시책은 해남군이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해 합계 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획기적인 시책과 함께 다양한 인구 정책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한 고흥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흥군은 일단
국가나 지자체가 육아를 전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육아 공동체와 돌봄 서비스 강화는 물론 청년층을 위한 내 사랑 고용기금 100억 원 조성이 추진됩니다. 지역의 청년 인구들이 많이 좀 유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귀양 귀촌 그쪽에 좀 인구 유입을. 그러나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일자리와 교육에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고흥군 군정의 방향이 큰 틀에서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고흥에서 여수간 연륙 연도교회 개통을 앞두고 관광객 수용 실무 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과 여수를 잇는 5개 교량이 내년 말 개통될 것을 대비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추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25명의 관광객 수용 대책 마련 TF를 구성했으며 최근 1차 보고회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신규 사업 24건과 관련 공약 21건 등 65개 사업 계획과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현장 확인과 사업 계획 구체화를 통해 이달 안에 관광객 수용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내 금연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각 지자체는 이번 달 말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음식점과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흡연실 설치 여부와 흡연 행위를 점검하고 특히 야간 시간 유흥업소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축산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AI는 사전 차단이 중요한데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 방제를 위해 드론이 투입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영산강 둔치에서 대형 드론들이 일제히 날개를 펼칩니다. 일렬로 늘어선 드론들은 저공 비행을 하며 농업용 약재를 살포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철새들이 AI 조류 인플루엔자를 퍼뜨리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서 차단 방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충돌 위험성이 있어서 일정 고도 이상, 최소 5에서 7m 이상을 방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 철새 도래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상황. 나주 추격과 나주시는 AI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전파돼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오리 주산지가 있는 영암과 나주 지역에서는 철새 도래지뿐만 아니라 방역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닭오리 사육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년이면은 엄청난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드론 연합회하고 협약을 해서 그냥 동시에 그냥 전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착 뿌려볼 수.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구체적인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지난 겨울 영암 나주 지역에서는 AI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목포시가 원도심과 달리도, 외달도 섬을 한 권역으로 묶는 국제 슬로시티 가입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도 수목 비엔날레, 목포 야행 등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남 3대 도시 관광객은 여수 1,500만 명, 순천 900만 명, 그리고 목포 250만 명에 달했습니다. 목포는 여수, 순천에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목포시가 국제 슬로시티 가입 카드를 꺼낸 것은 이런 절박함 때문입니다. 슬로시티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청 공무원에 이어 시의회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루 만에 잇따라 가졌습니다. 슬로시티 대상 권역은 역사문화자원의 원도심 목원동과 생태 경관이 잘 보존된 달리도와 외달도입니다. 문화유산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 두 가지는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생태적 여건으로는 외달도라든가 달리도가 정말 그 생물의 보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포에서 100km 10여 분 거리에 있는 달리도는
99뱀이 다랑 인원과 일몰 등 숨겨진 자원이 많은 섬입니다. 물줄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다랑이 논을 99개를 만들어 놓은 유명한 그런 논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달리도는 그 우리 이순신 장군 유적지가 있습니다. 달리도 기태봉이라고. 목포시는 내년 6월 국제 슬로시티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 가입 신청과 심사가 이어지고 내년 4월과 5월 현장 실사 등 관련 일정도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광객 때 지금 많이 스쳐가 버리는데 이제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머무르는 관광 체류형 관광지로도 이제 좀 발전하지 않겠느냐 큰 기대를 해봅니다. 남도 수묵 비엔날레와 목포 야행에 이어 유달산 고화도 케이블카, 국제 슬로시티까지 목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내년 6월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순천시가 일부 읍면 동장을 대상으로 개방형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닷새 동안 신임 장천동장과 나간 면장을 뽑기 위한 접수에 들어갔다며 일부 선발 시험과 주민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정식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방형 공모는 서울 금천구 독산 4동장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일부에서는 업무 이해와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정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 31일까지 2018년산 공공비축 미국 매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 미국 배정량은 지난해보다 11.4%가 늘어난 11,349톤, 건조뷰가 전체 94.7%를 차지하고 매입 예상량은 40kg 기준 19만 7천여 포대며 매입 품종은 미품과 신동진 등 2개 품종만으로 제한됩니다. 고흥군은 특히 쌀 품질 고급화와 다수학 품종 재배 확대를 위해 쌀 품질 검정 제도가 시행되고 타작물 재배 면적을 반영해 배정량을 정하는 등 올해부터 공공비축 미국 매입 제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유흥업소에 도우미 봉사료를 안내한 메뉴판을 보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관내 유흥업소에 메뉴판 2천여 부를 제작해 보급하면서 주류와 안주 가격 외에 도우미 봉사료 문구를 넣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유흥업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50여만 원을 들여 메뉴판을 제작했지만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하늘이 이처럼 온통 뿌였습니다.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뒤엉켰고요. 어제보다 공기가 더 탁해졌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경기도 화성이 97, 청주 80, 서울 구로구도 68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과 대구, 경북, 제주도를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에는 황소형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 중북부 지방에 10에서 40mm,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 지방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가시거리가 좋지 못하고요. 영동 일부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오늘 오후부터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은 서울이 8.3도, 부산은 12.3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광주 20도, 부산은 2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